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이데일리 오늘 기사입니다. 배당락일 주식 쓸어 담은 개미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산다입니다. 연말 개미는 팔고 기관은 산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특히나 배당락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는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지난달 기록했던 일별 기준 사상 최대치에 맞먹는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순매수까지 합치면 2조 4,5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투자 매력 감소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된 주식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주식을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이례적이었죠. 네, 어제 코스피에서만 개인 투자자들 2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역대로 보면 두 번째로 이제 큰 규모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전 사상 최대 기록이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2조 2,200억 원인데요. 이날 기관이 1조 9,700억 원 팔았고 외국인도 3,200억 원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거 주식 쓸어 담으면서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원래 이날이 배당락이라서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 장중에도 좀 하락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상승 반전해서 2,820선까지 올랐고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거죠. 결국은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7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외국인도 매수에 나서고 이러면서 코스피 지수 957선까지 올랐고 이거 역시 이제 올 들어 최고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하면 개인 어저께 이제 그 순매수 대금이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걸로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그래서 무려 또 상승률이 3.3%가량까지 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말 들어가면서 뭐 세금 이슈도 있고 대주주 물량 부담 해소하기 위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다가 4거래일 만에 양대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좀 매물 나온 것이 그러한 대주주 물량 부담 해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난 23일과 24일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서 28일 월요일까지 이제 4일간 내일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이제 매물을 쏟아냈었거든요. 28일 하루만 보면 이제 양시장 합쳐서 무려 이제 1조 8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4일간 양쪽 시장에서 매도한 게 3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29일에 바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건데 그것도 뭐 대규모로 순매수를 한 거죠. 원래 12월은 개미들이 이제 팔고 기관들은 담고 이렇게 하는 달인데 지난해 12월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 정도 이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9,95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코스피에서 보면 뭐 14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이제 주식을 내내 내리 처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2조 7,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이제 12월에 개인들이 4조 1,400억 원어치를 샀고요. 기관은 2조 1,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건데 사실 연말에 개인들이 주식 매수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한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하는 건데 그러다가 대주주 해석이 확정되고 난 다음 날부터는 보통 다시 주식을 순매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게 12월 26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7일하고 30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그 과세대장 확정일이 28일이었습니다. 이게 30일이 납회일이고 주식 매도하면 이제 결제율이 T+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8일까지만 팔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 주주명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29일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순매수 규모가 뭐 양시장, 그러니까 이틀 정도 순매수한 걸 합쳐봐야 코스피에서 2,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 이제 쭉 매도 우위였던 이 흐름을 돌려놓기가 어려웠는데 올해에는 뭐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으니까 뭐 매수 강도 자체가 이제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컸던 거죠.
네, 뭐 현재 고객 예탁금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의 고객 예탁금인데요. 6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한 또 개인들의 유동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나오고 있고요. 그 같은 매수가 또 실제로 주식시장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원래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그것을 또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그 정부의 결정도 한몫했겠죠?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3억 원으로 낮추려 하다가 기존 수준 유지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매물 폭탄이 좀 덜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워낙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는 내지만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 지분을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는 1%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나면 그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뭐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뭐 대충 22%에서 33%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원래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었어요. 이게 뭐 기획재정부의 이제 그 세제 로드맵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때 뭐 대주주 요건에 이제 가족 합성 원칙을 적용해서 뭐 친가 외가의 이제 조부모라든가 부모, 자녀 그리고 손주, 손녀까지 이제 직계 좀비속 배우자 모두 이제 보유한 물량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제 지적도 많았었고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그만큼 이제 대상이 늘어나니까 연말에 어마무시한 이제 매도 폭탄이 이제 나올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후부터 이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뭐 그리고 워낙에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 좀 세졌었잖아요. 그래서 3억 원 하면 없던 일이 됐고 이제 기존의 10억 원 선으로 이제 유지가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 이상 하나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 1% 지분, 코스닥 2% 지분입니다. 양도세라는 것이 이제 매도했을 때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러한 이제 대주주들이 올 한 해 차익을 낸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이슈. 일단은 어쨌든 올 한 해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산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주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데 이제 과세제 확정된 다음에 주주들이 이렇게 주식을 산 이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증시 전망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만 봐도 이제 3,000선에서 3,200선 사이에 이제 분포되어 있거든요. 원래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2,700선에서 2,750선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뭐 2,700선 넘고 2,800선까지 넘고 이러면서 이제 증권사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3,000선 갈 거다라는 전망의 근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기업 실적 전망 이제 뭐 가파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높고요.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증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뭐 28일 사실 배당 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29일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뭐 의뢰 이제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져 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전망이 밝다면 이제 배당락을 이제 매수 기회를 활용하다라는 이제 심리가 강했을 거고 뭐 배당락을 계기로 그간에 이제 상승기에 뭐 이제 주식을 많이 못 사서 박탈감을 느꼈던 개인들이 배당락을 활용해서 이제 주식을 좀 확보하고자 했던 수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분 확보인 거죠. 예, 우리 성장할, 내년도에 네, 성장할 그렇죠.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개인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 수급에 대해서 그동안 또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것이 1985년부터 4년 동안 또 2004년부터 4년 동안 강세장 때 개인이 주도 세력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자금들이 더 많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그렇죠. 강세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 자금 계속 유입될까요? 뭐 내년에도 이 동학개미들이 수급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은 이제 높은데요. 지금 사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만 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조가 넘잖아요. 이게 뭐
이 올 초와 비교해 보면 한 2배 정도 늘어난 건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이것도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사실 뭐 예금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이 마땅한 투자 상품을 찾기도 어려운데, 금리가 낮으면 이제 위험 자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부동산에는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데, 일단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 계속 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실익이 뭐 예전만 못한 거는 뭐 누구나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결국은 뭐 주식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그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가 약간 대체 자산으로서의 이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자산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주식이 단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사실 코스피가 최근에 뭐 사상 최고치고 뭐 주가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봐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고려하면 이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때는 또 반드시 투자를 하는 것밖에는 답이 그렇죠. 없기도 하고, 그러한 수요들, 자산 가격 상승분을 또 가져가려는 수요들이 굉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이 또 주식으로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렇죠. 증권가의 의견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담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오늘도 아마 1,000명을 훌쩍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약간 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에 좀 유리할 거다라는 분석인 건데, 일단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물량 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뭐 전기 장비, 컴퓨터 전자, 뭐 광학기기, 화학 제품 뭐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차를 고려해 보면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국내 수출이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가치주의 비중을 좀 확대하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어제 개인 투자들이 2조 넘게 순매수하는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를 담았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반도체주가 더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높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8만 원, 장중에 8만 원 터치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 다시 또 갈아치우고 막 이랬었는데, 수출이 회복되면 이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운송 뭐 이런 이제 업종까지 투자 심리가 살아날 테니까 이런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내년에 사실 K자 회복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양갈래로 회복이 될 거라는 건데, 업종별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 환경 관련주, 뭐 이제 최근에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이런 환경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업종들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이제 알파 전력으로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는 이런 조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력과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어제 수급이었는데요.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 여러분들께서 또 사셨던 그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주 이야기 나오고요. 조선, 운송, 그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 언택트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